문제 10번 안전관리자. 이 안전관리자는 안전 관련 기술에 대한 사업주, 관리 책임자에 대한 보좌예요. 그 다음 관리 감독자에겐 어떤 안전 기술에 대한 지도 조언이에요. 산업재해 예방하고 현장 규정, 그 다음에 이행 여부, 그 다음에 교육 훈련을 시킵니다. 선임 대상은 복잡해요, 여러분. 공사금액 80억 이상 안전관리자 1인, 50억에서 800억 미만 안전관리자 1인, 공사금액 800억에서 1500억 미만, 공정위 15%, 공정위 85%의 사이에 해당 시에는 안전관리자 2명, 공사기간 외, 그러니까 85% 이상, 15% 이하 외에는 안전관리자 1명, 공사금액 1,500억에서 2,200억 미만은 15에서 20% 공정률 해당 시에는 안전관리자 3명, 또 공사기간 15에서 15% 밖 85% 외에 안전관리자 2명, 또 공사기간 내 기술사 혹은 경력자 1명 이상 포함되어야 되고요. 또 2,200억에는 3,000억 미만의 2,200억에서 공사기간 15%에서 85%에 해당되는 데는 안전관리자 4명이에요. 공사기간이 또 15% 외에 이하 85% 이상일 때는 안전관리자 2명이고요. 공사기간 내 기술사 혹은 경력자 1명 이상 포함되어야 돼요. 그래서 공사기간 3,000억은 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해야 되는데 이 많은 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어떻게 넣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려놨어요. 이렇게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50억, 800억 사이에는 1명, 1,500억 사이에는 2명, 2,000억 사이에는 3명인데 기술사가 들어가야 돼요. 그죠? 3,000억일 때는 2,000억 사이에는 4명인데 기술사, 경력자 이런 사람이 들어가야 돼. 이런 그림을 통해서 그림으로 머릿속에 넣는 게 더 편해요. 그리면서 그림에서 풀어내는 게 더 편합니다. 선임 자격은 건설안전 기술사 혹은 안전기사, 건설안전 산업기사예요. 그 다음에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 산업기사예요. 이게 옛날에 말하면 1급이에요. 이게 1급에 해당되고요. 이건 2급에 해당돼요. 참 오래됐죠. 이렇게 불렀는데 건설안전 산업기사 막 이렇게 부르니까 좀 많이 헷갈려요, 지금. 또 4년제 대학, 전문대학 해당 학과를 졸업 후 관리감독자로서 실무 3년, 또 이공계 대학은 4년제 이공계 대학 이상 1년 이상, 또 지정교육 수료 후 소정시험에 합격해야 돼요. 공업계 고등학교는 같은 수준의 학교 졸업했을 때는 5년 이상, 또 관리감독자 업무 5년 이상, 이럴 경우에는 지정교육 수료 후에 소정시험, 또 건설 현장 안전보건 관리자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들. 이런 안전관리자의 직무는 심의의결이에요. 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또 안전보건관리규정 취업규칙에 대해서 안전보호구 적격품을 확인하고요. 안전교육훈련을 시킵니다. 순회 점검, 지도 조치를 합니다. 산업재해, 그 다음에 재발방지대책, 산업재해 통계유지관리, 안전기술 조언하고요. 안전위반 근로자를 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선임을 완화했어요. 경력자로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건설 재해도 증가되고요. 안전관리자 취업 기회도 감소하다 보니까 자격증 안 따고도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자격을 취득해서 분명히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 공부한 사람들, 부실한 또 안전관리가 나오고 또 이러다 보니까 혼란스러워요. 형식적으로 하다 보면. 정부 정책이라든가 또 경력 인정 기사 배치로 혼란해요. 해도 되는지, 이런 사람이 있어도 되는지 없어도 되는지. 그래서 안전관리자 업무상은 직무 외 업무, 뭐 총무도 하고 관리부장도 하면서 막 안전관리자도 하는 경우도 있고요. 형식적인 또 안전관리자가 돼요. 이러다 보면 또 겸직으로 하다 보면 또 위상도 하락되고요. 안전 지식에 대한 업그레이드,
이런 것도 좀 부족하고요. 지도 조언, 권한도 부재됩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자는 위상을 위해서 역량 강화시키고 자기 개발시키고 안전관리비 실행 집행에 대한 권한을 두고요. 뭐 총무라든가 관리라든가 이런 겸직은 금지해야 되겠다. 그래야지 현장의 재령재 등 이런 것들은 감소가 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 11번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자는 보건 사항에 대해서 관리 책임자를 보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관리 감독자에게 보건 관련해서 지도 조언을 하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그래서 업무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여러 가지 보건 문제라든가 MSDS 관련, 작업환경 관련 그런 문제를 심의의결하고요. 안전보건 관련 규정, 예를 들어 MSDS 관련돼서는 우리 품질관리자도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런 것들, 취업 규칙, 그 다음에 보호구, 적격품, 물질 안전보건 자료, MSDS, Material Data, Safety Data Sheet죠. 그리고 안전보건 관련해서 교육 훈련을 하고요. 순회 점검을 합니다. 현장에 뭐 밀폐 공간이라든가 여러 곳에 18% 이상의 어떤 산소 농도 측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출입자 명단이라든가 이런 순회 점검, 그 다음에 산재 원인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 산재 통계 유지합니다. 보건 관련 기술 지도 조언을 하고요. 그래서 선임은 건축 800억 이상입니다. 토목은 1000억 이상이에요. 상시 600인 이상이에요. 그리고 보건관리자 600인 이상의 한 명입니다. 상시에서는. 그리고 상시 300인 이상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겸직이 가능해요. 그리고 1400억 증가라든가 또 상시 근로자 600인 추가, 증가 시마다 보건관리자 1명을 추가로 투입을 해야 됩니다. 직무는 의사, 그 다음에 간호사, 산업위생관리사, 산업보건지도사, 환경관리 기사 등이 이 직무를 이행할 수 있고요. 또 관련 학과라든가 전문학교, 전문대학 등등 이상에서 산업 관련 학과 졸업자들이 이 직무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산업안전보건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련 심의 의결, 또 근로자와 사용자 간 동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0, 이랬죠. 그래서 목적은 안전보건 기준 확립, 안전보건 기준 확립이에요. 그 다음 산업재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요. 산업재해 예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쾌적한 작업환경, 인간 존중. 뭡니까? 산안법의 목적이죠.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입니다. 기책상쾌한. 그리고 심의 의결 사항들은 산업재해 예방 원인 대책, 그 다음에 사업장 안전보건 규정을 정하고요. 그 다음에 안전보건 교육, 훈련, 작업환경 측정을 합니다. 건강진단을 이행하고요. 중대재해 예방을 합니다. 산업재해 통계 기록을 냅니다. 그래서 적용은 건축 120억 이상, 토목 150억 이상, 이것은 항상 같죠. 그 다음에 상시 100인 이상, 상시 50에서 100인 토사 채취업 등. 그래서 구성은 사근 10이에요. 사업주, 대표자, 안전관리자 1명, 보건관리자 1명, 사업부서장 7명에서 10명이 되죠. 다음 근로자 측은 근로자 대표, 명예 산업 안전감독관, 근로자 8명 해가지고 10명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근 10. 여러분, 법을 하다 보면 조금 지루하고 답답해요. 그러나 이 부분을 잘 해결하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해소해야지 또 다음 문제가 가능합니다. 법은 앞부분만 약간 머리가 좀 띵하다, 그 정도만 잘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송기 배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송기는 항상 바닥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 배기를 해야 돼요.
이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어느 현장 보면 송기를 바람을 넣고 바로 여기서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공기가 그냥 다 날아가잖아요. 순환이 안 되고. 순환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문제 12번. 안전보건관리규정. 이것은 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지켜야 될 그런 기본사항, 안전수칙, 이런 것을 규정한 것입니다. 현장에서 보면 우리 기계기부 설비라든가 그다음 방호시설, 안전규정 있죠. 방호시설, 우리 최고 기본적인 부분은 뭡니까? 안전난간대 있잖아요. 상부 90, 중간대 45, 그 다음에 120kg의 하중을 받고 크로스된 100kg의 하중을 받아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기계기후 설비 등은 뭐 있습니까? 우리 뭐를 예를 들까요? 이번엔 톱을 예를 들까요? 전기톱, 우리 목재 가공장 있잖아요. 목재 가공장에 톱날이 움직일 때 이 부분에서 어떻게 돼요? 레이저가 함께 따라가죠. 그리고 사람이 몸에 딱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 레이저가 정지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정리정돈이 깨끗하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귀마개라든가 그 다음 마스크라든가 이런 게 갖춰져 있고요. 이것은 분명히 접지가 돼 있어야 되고요. 사람 몸이 빨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목재라든가 이런 것이 딱 들어가면 목재를 딱 찝게 돼 있어요. 이렇게 찝게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이 어떤 방호시설이라든가 그 안전 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안전하게 사용을 해야 되고 그런 규정화한 거예요. 그래서 내용들은 안전보건에 관련돼 가지고 그 다음에 산업재해 사고, 그 다음에 위험성 평가라든가 무죄운동이라든가 문서보전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보건에는 안전보건 조직이라든가 우리 안전보건 관련 직무라든가 교육훈련, 그 다음에 안전보건 관리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성하는데요. 작성 및 변경에 관련해서는 상시 100인 이상, 변경 사유 발생 시 30일 이내에 변경 작성을 해야 됩니다. 절차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안전보건위원회가 미설치됐을 경우 근로자 대표를 통해서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작성 시 유의사항은 안전보건 규정의 최소를 준수하고요. 현장에 맞는 것, 현장 실정에 안 맞는 그런 규정은 안 되죠. 그 다음에 전원이 모두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위배 시에는 강제 규정을 둬야 되고요. 현장에서 예를 들어 안전모 써야 될 때 안 하고 현장 75% 이상 돼버리면 안전모 다 벗어 던지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머리도 부딪히고 우리 창호 있잖아요. 창호의 안전난간대, 창호의 안전난간대 위를 뭐 말비계라든가 바닥이에요. 그럼 말비계 안장비계가 넘어서 가지고 여기 서가지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창호 부분으로 추락을 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안 지켜졌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창문을 닫게 하잖아요. 창문을 닫고. 그래서 안 지켜졌을 때는 강제 규정을 둬야 돼요. 작업을 못하게 한다든가. 그 다음에 이런 안전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요.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그 다음에 현장 의견, 협력사의 또 의견을 반영해야 돼요. 근로자 의견도. 그래서 전원이 참석해서 작성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제2유형은 건설 현장의 제2유형. 제가 유튜브에 건설안전기술사 이태우 해가지고 제2유형 별도로 올려놨어요. 추감 충격, 봉도, 낙비기, 전화발폭밀 47, 13, 12, 96, 13의 어떤 그림의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림으로 들어가서 47 추락이에요. 이거 추감 충격, 봉도, 낙비기 차례대로 47, 13, 12, 96, 96, 13 추감, 충협, 충돌협착 그 다음에 붕괴, 도괴, 붕도, 낙하비례, 기타예요. 기타에는 전도, 화재, 발파, 그 다음에 폭발, 그 다음에 밀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갔는데 이렇게 도표를 그려줌으로써 이 사람은 경력도 많고 현장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구나. 이거를 채점하는 사람자에게 인지를 시켜줘야 돼요. 자기 어필을 해야 된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어떤 기준을 하나 적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계 조립 시, 현장 비계 조립 시 준수 사항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뭡니까? 현장 규정이죠. 그래서 밑둥잡이, 밑받침 철물을 꼭 고정을 해야 되고요. 할 때는 밑에 합판을 하고, 그 다음 잭베이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잭베이스는 이게 60cm예요. 그래서 이게 60cm인데요. 이것은 40cm 이하로 나와야 돼요. 밑에가 40cm 이하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3분의 2 이하가 돼야지. 이게 안 그러면 이게 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집중하중을 받을 때 여러 개소가 이렇게 될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게 붕괴가 된다는 얘기예요. 붕괴. 그 다음에 고저차에는 조절령, 나사 형태로 돼 있죠. 이것은 나사 형태로 돼 가지고요. 이 부분이 나사 형태로 됐어요. 경사지에는 어떻게 돼요? 피벗이에요. 피벗. 이런 쐐기 모양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상하 좌우 지정 통로를 만들어 가지고 대피할 수 있는 통로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비계 같은 데서 작업을 하다 보면 상하 동시 작업을 합니다. 상하 동시 작업.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상하 동시 작업을 비계층에서 위아래에서 하다 보면 공구든 핀이든 뭐 이런 것도 떨어져 가지고 어떻게 돼? 밑에 사람을 다치게 만듭니다. 작업 발판 규정은 어떻습니까? 작업 발판 규정은 우리가 작업 발판은 40, 40이죠. 40, 40에 여기 40, 그 다음에 40이 있는데 요 틈은 3cm 이하로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최대 하중 표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250kg, 작업 발판 250kg가 많죠. 이런 건 뭐예요? 사람, 근로자 2명 해가지고 60kg로 봤어요. 좀 적게 봤죠. 그죠? 곱하기 2하면 120kg가 되죠. 그 다음에 시멘트 한 포가 40kg입니다. 그럼 40kg 곱하기 2하면 80kg예요. 그죠? 80kg. 그 다음에 기타 잡공구 뭐 이렇게 박스에 넣어가지고 하는 게 약 한 50kg 봐가지고 해가지고 전부 다 해가지고 250kg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작업 발판 위에서 최대 하중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걸 설치해야지, 설치 안 하고 그냥 일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붕괴가 돼버리는 거예요. 가공선로, 감전 방지 시설을 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시스템 비계 조립도가 있는데요. 이 조립도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U헤드죠. U헤드를 놨을 때는 우리 장선 같은 경우 놨을 때 장선이 이렇게 있어요. 장선이 30cm 간격으로 돼 있죠. 30. 그 다음에 멍에가 1200. 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시스템 비계라든가 동바리 같은 경우는 90, 그러니까 900mm, 300mm, 1200mm, 900mm 간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쐐기를 꼭 넣어줘야 돼요. 쐐기를 넣어줘야 돼요. 현장에서 보면, 이 위에서 봤을 때요. 현장에서 임의로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놔버리면 돌려가지고 맞추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정확하게 전체가 이렇게 된다면 될 수도 있겠지만 전체가 안 돼요. 중앙으로 센터로 이렇게 이거를 사각으로 돼 있는 것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맞춰서 센터를 딱 잡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붕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건설 현장에서 특히 계단층에 난간대가 꼭 있습니다. 계단층에. 그래서 계단층에는 철근 놓고 콘크리트 놓고 거푸집 대서 콘크리트 타설을 하는 순간까지 계단은 살아 있어야 됩니다. 계단은 모두 난간대는 살아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뭐 콘크리트를 치는데 불편하고 걸리적거려서 제거했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